제프님, 제 주변에서 이제 제 친구들이 이거 많이 물어보는 건데, 저같이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아무래도 그 시드가 적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첫 투자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 그래도 그런 관련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동산에 관심 많이 갖고 뭐 임장도 열심히 다니고 임장 크루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피디님 같은 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자, 피디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자, 사회초년생 부동산 공부법. 이게 사회초년생 회사원으로 봤을 때 신입사원이에요. 신입사원. 신입사원이 대리로 진급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신입사원이 보통 회사에서 대리까지 다는데 몇 년 걸리죠? 3년 정도 걸리잖아요. 회사에서도 왜 대리 직급을 주겠어요? 이제 일 좀 맡길 수도 있고 실적으로 회사에 수익을 낼 수 있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리라는 직급을 주고, 이때부터 실질적인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피디님도 처음에 신입사원 때 엄청 일 못했다고 저한테 욕 엄청 얻어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장 나와서 열심히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시킬 수 만한 그 과정이 된 건데, 그 기간이 피디님도 한 2, 3년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듯이 모든 각 분야는 어느 정도 이 시스템과 익힐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피디님도 처음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용어가 어려웠죠. 그쵸. 똑같아요. 부동산도 처음 공부했을 때는 뭐가 어려워요?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아무리 옆에서 해도 부동산 용어를 잘 캐치를 못하면은 좋은 설명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동산 용어를 익히고 시스템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물론 경험을 하면 좋지만은 경험이 잘못되면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본다든지 호갱노노 같은 데 실거래 가를 본다든지, 그리고 구축하고 신축 같은 거를 내가 실적으로 사이트 통해서 가격을 비교한다든지, 그런 간단한 작업부터 조금씩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용어 익히는 것 플러스 정부 대출 및 지원 제도,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피디님 세계 최초잖아요. 세계 최초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좋은 게 있나요? 좋은 게 많죠. 굳이 사람들은 세계 최초라 그러면 청약에만 필요한 줄 아는데, 청약을 안 하더라도 피디님이 처음 집 살 때 취득세를 50% 정도를 감면을 해줘요. 대박이지 않나요? 아직 잘 감이 안 와가지고. 취득세 감면이 있고, 대출 같은 것도 세계 최초가 처음 집을 사면은 이자도 굉장히 저리로 대출을 해줘요. 시대가 부족하다고 부동산을 안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어떤 정부의 시스템을 이용할 줄 아는 거를 먼저 공부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환경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뭔지, 그거부터 사실은 부동산 용어를 익히면서 시스템을 익히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투자 시뮬레이션은 늘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본과 약속한 그 자본과 정부 대출을 받았을 때 총 금액이잖아요. 그걸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한번 골라보고 후보군을 한 3군데를 잡아보세요. 실제로 내가 여기를 실거주하던 투자를 했을 때 3개월이든 6개월 뒤든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꼬꾸라지는지 그대로 가는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게 좋고, 그리고 최근에 모델하우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공짜예요, 공짜. 오, 진짜. 공짜. 돈 안 받아. 돈 안 받아. 가면은 이쁜 언니들도 많이 있고 휴지도 주고 살림살이 도움되는 것도 엄청 많이 줘요. 모델하우스를 가서 집도 보고 거기 계신 분들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내 상황에서 대출이 얼마큼 나오고 어떤 시스템으로 이 청약이 이루어지는지, 그것 또한 공부고, 플러스 임장을 다녀본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이런 속설이 있어요. 임장을 많이 다닌 사람이 곧 깡패다. 부동산은 아무리 데이터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 임장을 많이 다니는 게 중요하거든요. 임장을 많이 다녀서 실력이 금방 됩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 임장 크루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임장을 다니는데 저는 그렇게 썩 좋다고 보지 않아요. 왜요? 그건 분위기 휩쓸려서 그냥 산책 정도 하는 느낌인 거지 실제로 임장을 하는 거라고는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저도 임장을 굉장히 많이 다녔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닌 적이 별로 없어요. 임장하는 거 이제 SNS 많이 통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뭐 3만 보 걷고, 뭐 5만 보 걷고, 뭐 그런 만보기도 인증샷을 찍으면서 한 임장 수업 보신 적 있나요? 네, 많이 봤어요. 그쵸. 네. 어떻게 보세요? 되게 열심히 했다. 그쵸.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3만 보 걷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걷기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몸이 힘들면은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걷는 거, 3만 보 찍는 거, 5만 보 찍는 거, 거기에만 집착을 하게 되지, 실적으로 아파트를 내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고 어떻게 임장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돼요. 실적으로 걷는 것만 연습하는 거지 부동산 공부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즉 임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90%의 손품과 10%의 확인이 필요한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앞서 얘기했듯이 손품을 많이 팔고 거기서 손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만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걸로만 가면 돼요. 그게 아닌 무조건 그 지역을 전체를 다 발품을 발로 찍는다 라는 식의 임장은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분도 있고요. 당연히 부동산도 들어가서 얘기도 나눠봐야 되고, 그런데 너무 사회초년생들 오면은 부동산 사모님도 싫어하겠죠.
근데 그만큼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가는 게 아니라 손품을 팔고 어느 지식인 상태에서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분들도 얘기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장도 많이 다녀보면 좋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책을 추천해 줄 수 있냐고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고 그냥 부동산 관련 책을 한 20권, 30권 정도를 쭉 읽다 보면은 큰 틀이나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용어들이 자동적으로 익히게 되거든요. 즉 다시 첫 번째로 가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면은 무슨 용어나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익히게 되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의 책이 좋아요라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냥 부동산 관련 책 여러 가지 쉽게 읽을 수 있는 거 성공 사례들 같은 것들이라도 최대한 많이 읽어봐서 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스스로 내가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SNS 발달해서 좋은 강사님들이 무료 강의도 많이 열잖아요. 저도 매월 2번씩 무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료 강의를 들어서 귀가 열리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죠? 제가 어제 무료 강의 했었는데 들으셨나요? 어제는 하루 쉬고 넷플릭스를 봤습니다. 제가 무료 강의인데 넷플릭스 봤다고요? 폭삭 속았수다 대체했습니다. 전 열심히 밤에 무료 강의 할 때 포삭 속았수다를 보신 거예요? 네. 제 마음이 썩어 들어가네요. 제 마음이 썩어 들어가. 어쨌든 간에 저보다 저분들이 무료 강의를 많이 여니까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분의 생각과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같이 맞춰보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한 번씩 더 돌려보고 가장 자기한테 맞는 공법을 선택을 해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상을 공부를 꾸준히 해서 사원에서 대리급으로 넘어가는 정도의 내가 레벨업이 되는 걸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인풋 넣으셔야 돼요. 4주 강의, 6주 강의 갖고 투자를 할게요 라고 하신 분도 많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인이 처음 시작해서 4주 강의 듣고 첫 투자를 했다? 어떨 것 같아요? 조금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안하죠. 저는 약간 그런 분위기 휩쓸려서 바로 투자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은 만약 PD님도 4주 강의 듣고 뭔가를 한 투자를 했어. 그 투자했을 때는 너무 좋은 물건이고 너무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3개월, 6개월 뒤에 내가 투자한 물건을 다시 보잖아요. 그럼 정말 꼴보기가 싫어질 거예요. 그 당시 샀을 때는 내가 보고 있는 게 최고로 보이거든요. 근데 3개월, 6개월 동안에 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더 체크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첫 투자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장점만 보였는데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투자를 잘한 건가 잘 못한 건가에 대한 거를 다시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잘한 투자가 아닌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첫 투자가 어렵기도 하지만은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생애 최초잖아요. 생애 최초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애 최초 혜택은 취득세, 대출 혜택 등 좋은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자칫 내가 돈을 불리겠다는 이유로 가장 요즘 많이 하는 소액으로 빌라 경매를 한다든지 또 접근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소액을 벌기 위해서 내가 놓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생애 최초 혜택을 너무 쉽게 날리게 된 거고 거기서 잘된 케이스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시야가 작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소 6개월 정도의 이상의 이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좀 빡세게 해야 됩니다. 즉 사원에서 대리로 진급하는 정도의 내가 레벨업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한번 투자를 해볼까?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더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친구들한테 잘 얘기해줘요. 넷플릭스 그만 보고 내 거 무료 강의 좀 들으라고. 다음부터 꼭 참여하겠습니다. 추적 체크해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